채색을 하면 할수록 그림이 지저분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거의 모든 초보자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있나 찾아도 보고 이건 됐다 싶어서 따라 해보면 막상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그림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하게 변할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수채화를 독학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색이 탁해지고 종이가 울고 마르기 전에 덧칠해서 번지고 그럴 때마다 왜 안 되지 하면서 물감, 붓, 종이 다 바꿔봤죠. 그런데 결론은 도구 문제가 아니었어요. 탁해지는 이유를 몰라서 계속 탁하게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담아서 수채화 덧칠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래서 맑게 안 됐구나 하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수채화의 가장 큰 매력은 투명하게 색을 겹겹이 쌓는 건데요. 초보자분들이 실수는 항상 비슷합니다. 다음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습관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첫 번째, 수채화가 지저분해지는 이유의 90%가 덜 마른 상태에서 덧칠하기 때문이에요. 밑색이 덜 말랐을 때 위에 다시 칠하면 색이 서로 섞이면서 흐려지고 맑은 그림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밑색을 칠한 후에는 손등으로 살짝 만졌을 때 차가운 습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다음엔 최소한의 붓질로 그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밑색이 녹지 않고 맑은 색을 올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면 다른 부분을 먼저 칠하면서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색의 단계가 겹치면 수채화가 탁해지는 이유. 수채화는 기본적으로 밑색, 중간색, 진한색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걸 까먹고 밑색이 안 보일 정도로 중간색을 덮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왜냐하면 밑색이 다 가려지면 지금 올린 색이 새로운 밑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위에 진한 색을 올리고 또 그 위에 더 진한 색을 올리고 결국 색이 계속 겹쳐지면서 점점 진해지고 탁해지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밑색을 얼마나 남길까 꼭 계획을 하셔야 해요. 밑색이 은은하게 있고 그 다음에 중색, 그 다음에 진색으로 디테일한 묘사가 들어가야지 그림이 입체감이 있고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색을 겹겹이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중간색을 올리기 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밑색이 보일까? 아니면 이미 덮어버렸을까? 초보자분들은 밑색이 너무 연해 보여서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수채화는 비워두는 만큼 맑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한데 싶을 때 멈추세요. 그게 바로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세 번째, 물감과 물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나뭇잎을 칠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 밑색을 칠할 때에는 잎 전체에 밝은 녹색을 깔 거예요. 이때에는 붓에 물을 넉넉히 묻혀서 종이 위에 부드럽게 펼쳐주세요. 밑색이 너무 진하면 나중에 색이 겹치면서 탁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중간색을 올릴 때 잎의 중간톤 약간 그늘진,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부분을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이때의 붓이 물기를 밑색보다는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물기가 많으면 밑색에 섞이면서 색이 탁해지고 또 그 밑에 색이 올라올 수 있고 그 밑에 색이 섞이면서 또 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살짝 제거한 상태에서 칠하면 중간색이 밑색 위에 은은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한 색이나 디테일을 올릴 때는 잎의 그늘이나 인맥 부분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때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붓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붓이 단단하면 인맥이나 끝부분에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고 색이 번지지 않아요.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중간색에서 이미 물을 충분히 썼는데 진한색에서도 물을 많이 써서 색이 또 흐려지고 인맥 표현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나뭇잎의 채색은 밑색, 중간색, 진한색 순서대로 물의 양을 점점 줄이며 단계별로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밑색은 물을 넉넉하게 부드럽게 펼쳐서 칠하고 중간색은 물을 조금 줄여서 밑색을 살리면서 깊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진한색은 물을 최소화해서
디테일이나 인맥을 표현하면 좋아요. 이 방법을 기억하면서 단계별로 붓과 물을 조절하면 나뭇잎이 훨씬 맑고 입체적으로 살아나요. 네 번째는 붓을 헹군 물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귀찮아서 물을 안 갈았더니 색이 이상해졌어요. 노란색인데 겨자색으로 변했어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죠? 수채화에서 맑은 색은 맑은 물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물통에 회색빛이나 갈색이 섞인 물이 남아있는데 그걸 계속 쓰다 보면 밝고 투명한 색이 탁하게 변하고 그림 전체가 칙칙해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통을 2개나 3개를 사용해요. 하나는 붓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깨끗한 물 전용으로 농도 조절, 밝은 색 칠할 때만 사용해요. 특히 밝은 노랑이나 연한 주황 등 투명한 색을 칠할 때에는 항상 깨끗한 물을 사용하셔야 해요. 정리하면 오염된 물은 그림의 투명함을 망친다. 2개의 물통을 자주 갈아주면서 사용하자. 깨끗한 물만으로 밝고 맑은 색감을 만들자. 저는 20년 넘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텍스타일 디자인, 패턴 디자인처럼 그림이 필요한 일을 오래 해왔죠. 분야는 조금 달라도 결국 그림의 기본은 같다고 생각해요. 형태를 보고 색을 느끼고 조화롭게 담아내는 거, 그건 수채화에서도 똑같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를 처음 배우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들, 예를 들어 물 조절이 안 돼서 탁해지는 문제나 색이 겹치면서 혼탁해지는 부분들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오래 그려온 사람으로서 독학으로 수채화를 하다 보면 이 감각을 잡기까지 정말 오래 걸려요. 저도 10년 넘게 혼자 부딪히면서 배우다 보니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은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알게 된 노하우들을 저처럼 돌아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덜 막히게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보세요. 오늘은 채색을 하면 할수록, 덧칠을 하면 할수록 그림이 지저분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4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덜 마른 상태에서 덧칠하지 않기. 두 번째, 밑색을 살리고 중간 색과 진한 색을 조절해서 칠하기. 세 번째, 물감과 물의 비율을 조절하기. 네 번째,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이 4가지 원칙만 조금씩 신경 써도 그림이 훨씬 맑아지고 투명해질 거예요. 처음엔 귀찮아도 습관이 되면 붓을 잡을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4가지부터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그림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